안녕하세요, 먹방 외길입니다. 요즘 독특한 컨셉과 고급 백주 페어링으로 인기가 많은 개화연을 방문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일 것 같은 백주 페어링을 처음 선보인 몽중식에 있던 최진 사장님께서 새롭게 오픈한 가게인데요. 기가 막히는 백주 페어링은 그대로 있지만 가게 컨셉이나 요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약 3시간 정도 코스를 즐기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독특한 모양의 바 자리와 간단한 코스와 술을 즐길 수 있는 카운터석이 있었고요. 오픈 예정인 룸도 있네요. 가게 분위기는 차분한 가운데서도 화려했고 고급진 중국 식당 느낌이 물씬 납니다. 바 가운데에는 대표님이 들어가서 음식과 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런 부분도 독특하네요. 자리에 편지 봉투와 명함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개화연에서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 있었는데요. 이런 센스 정말 너무 좋네요. 당일 결제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양도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유효기간도 없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식전차는 중국식으로 준비해 주십니다. 도자기가 좀 신기했는데요. 돌리면 나오고 돌리면 멈추네요. 향기도 좋고 맛도 좋았습니다. 식사는 술 3잔 포함해서 1인 12만원의 코스고요. 백주 페어링을 추가로 주문 가능합니다. 해지람, 천지람, 몽지람이 포함된 백주 페어링의 코스는 10만원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 코스를 선택하는데요. 그만큼 해지람, 천지람, 몽지람의 맛은 기가 막혔습니다. 10만원 백주 페어링을 주문하면 요리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백주가 나오고 기본 3잔 포함해서 총 14종의 백주와 맥주, 하이볼까지 맛볼 수 있습니다. 술꾼들에게는 정말 천국으로 가는 계단 같은 곳이었습니다. 시작부터 폭탄주네요. 한국 막걸리와 백주를 섞어서 만든 혼돈주가 나왔습니다. 막걸리는 연희 민초 막걸리로 100병 한정으로 연희동에서 생산한 희귀템입니다. 섞기 전에 막걸리만 맛을 볼 수 있게 조금 주셨습니다. 강한 탄산감과 상큼한 민트의 맛이 생각보다 막걸리에 잘 어울리네요. 귀주 완두라고 하는데요. 7대1의 비율로 섞어서 나왔습니다. 왠지 우유처럼 끈적한 밀도감이 있으면서 막걸리의 풍미와 백주의 맛과 향이 가미되어서 색다른 느낌입니다. 새로운 시도도 좋았고 맛도 너무 좋았습니다. 대표님 설명에 따르면 조선시대 때부터 혼돈주를 마셨다고 하니 역시 폭탄주는 한국인의 정신인가 봅니다. 다양한 술을 마실 때에는 알코올이 낮은 술부터 마시는 게 좋은데요. 이 술의 의미가 첫 번째 요리와 잘 어울려서 나왔다고 하네요. 백가연이라는 술인데요. 중국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마시는 술이라고 합니다. 농향의 농밀한 향기와 질감이 그대로 전해지네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첫 번째 요리는 홍콩식 닭죽이 나왔습니다. 홍콩에서 아침에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죽 위에 꽃잎과 버섯 요리를 올렸습니다. 바삭하게 구운 황금팽이를 망태버섯에 돌돌 말아서 올려냈습니다. 수분감과 바삭한 식감에 버섯에서 오는 감칠맛까지 아주 맛있네요. 닭죽도 은은한 닭육수의 감칠맛이 잘 살아있어서 아주 맛있었습니다. 백주와의 궁합도 좋았습니다. 대만 가면 무조건 사오는 금문고량주가 나왔습니다. 금문고량주는 38도, 53도, 58도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38도 청향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맑은 느낌이었는데요. 살짝 화요 소주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맑은 청향의 금문고량주와 함께 먹을 음식은 오징어 냉채입니다. 가스오 부시 육수를 젤리처럼 만든 토사지레를 올렸네요. 탱글탱글한 오징어가 감칠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감칠맛 대왕인 가츠오부시를 젤리처럼 만든 토사질에도 오징어에 간을 더해주면서 잘 어울리네요. 공자의 얼굴이 새겨진 숫자 인생 40이 나왔습니다. 알코올 도수도 40도인데요. 불혹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올해 제가 불혹인데요.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농향형의 백주라고 하는데요. 참깨향이 아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겸향형 백주라고도 하네요. 구수한 맛이 진하게 남습니다. 공자가 생전에 고기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주와 어울리는 고기 요리가 이어서 나왔습니다. 오픈 초반에는 삼치를 넣은 딤섬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고기를 넣은 딤섬을 내주셨습니다. 고기 소에는 야마구라게와 배추, 부추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오독거리는 식감이 잘 살아있어서 일반 고기 만두보다 더 맛있는 느낌입니다. 고기 육즙이 진하게 퍼져나오는데요. 유자절인 무와 같이 먹으니 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만두피가 촉촉하지 않고 조금 말라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몽지람 다음으로 가장 맛있게 먹었던 노너라는 백주입니다. 중국에는 노너의 반만 읽어도 세상을 알 수 있다는 구절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노너 책의 반이 술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재미있는 술입니다. 알코올이 52도로 상당히 높았지만 참깨 향이 구수하게 올라오고 상당히 상쾌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술 정말 너무 맛있네요. 공자가 고기를 좋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육회도 상당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라레와 함께 튀긴 김부각과 육회, 마, 캐나다산 우니가 나왔습니다. 김부각 위에 육회와 마를 올리고 우니로 덮어서 한 입에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 바삭하면서 바다 내음이 좋은 김부각에 육회에서 오는 고기의 감칠맛, 우니의 녹진한 맛까지 한 번에 즐기기에는 아주 좋네요. 다만 육회만 먹기에는 조금 질긴 듯한 느낌은 아쉬웠습니다. 이때쯤 입가심할 수 있는 에일 맥주가 나왔습니다. 꽃향기 좋은 밀맥주인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진득한 밀도감이 잘 느껴지고 과하지 않은 향기도 아주 좋습니다. 맥주에는 튀김 요리가 잘 어울리죠. 개화연에서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았던 음식이었습니다. 테바사키 교자라고 하는데요. 음식을 만드는 방법도 신선했지만 무엇보다 압도적으로 맛있네요. 닭날개 속을 비우고 돼지고기와 야마구라게, 양파를 안에 넣어서 튀겼다고 합니다. 교자 밑에는 시금치가 있고 위에는 튀긴 대파를 올렸고요. 옆에는 치즈 가루를 뿌렸습니다. 닭날개에 넘치는 감칠맛이 기가 막히네요. 테바사키 교자에는 돈파육 소스를 바르고 옆에는 핑크 페퍼도 올렸습니다. 덕분에 넘치는 복합미가 매력적입니다. 톡톡 터지는 핑크 페퍼는 사실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데요. 기름진 감칠맛이 넘치는 이 요리에 특히 더 잘 어울렸습니다. 여기다가 불을 붙여드릴 겁니다. 그래요? 노포 백주가 나왔는데요. 중국어로 노포는 깡패라고 합니다. 알코올 도수가 워낙 높아서 불이 붙는데요. 알코올 기운을 조금 날리고 먹어도 너무 독한 느낌이네요. 앞서 마셨던 노노도 52도였는데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감흥이 조금 부족했던 술이었습니다. 오, 뜨거. 중국에는 술에 취한 새우를 마시는 요리가 있는데요. 소홍주에 절였다가 철판구이로 내주신 새우구이입니다. 철판에서 백주로 불쇼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네요. 백주를 먹으면 새우가 구워지면서 달달한 감칠맛이 극대화되는 것이 이 요리의 핵심입니다. 손으로 까서 먹어야 해서 장갑을 주시는데요. 튀긴 마늘과 함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일반 새우구이보다 달달한 맛이 강했던 점이 인상적이네요. 백주로 만든 하이볼이 나왔는데요. 정말 신선하네요. 노주 노교 2곡이라는 꽤 유명한 백주로 만들었습니다. 탄산감이 좋고 백주의 향이 은은하게 올라와서 하이볼 정말 맛있었습니다. 하이볼은 일본에서 특히 많이 먹죠. 그래서 하이볼과 같이 먹는 음식으로는 스시가 나왔습니다. 스시는 아까미 집게로 2점이 나오는데요. 셰프님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씩 쥐어주시네요. 하나는 캐비어를 올렸고 하나는 트러플 슬라이스를 올렸는데요. 캐비어를 올린 아까미 집게가 좀 더 맛있었습니다. 아까미는 산미가 좋았고 짭조름한 간장 맛이 잘 배어서 꽤 맛있고요. 캐비어 특유의 씁쓸한 맛이 아까미 집게와 좀 더 잘 어울리네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스시까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백주 페어링의 하이라이트 몽지람입니다. 해지람과 천지람은 서비스로 같이 나왔는데요. 몽지람이 압도적으로 맛있었습니다. 몽지람은 M3, 6, 9가 있는데요. 가장 비싼 몽지람 M9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병을 오픈해서 주셨습니다. 백주나 위스키의 경우에는 향이 날아갈 수 있어서 오픈한 직후가 가장 맛있는데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해지람부터 천천히 마셔봤는데요. 와, 그냥 몽지람이 최고네요. 해지람은 농향의 진득함은 좋지만 알코올의 거친 맛이 살짝 있었고, 천지람은 오히려 조금 깔끔한 느낌의 부드러운 맛이었습니다. 몽지람은 한 모금 마셔보니 입안에서 팍 하고 향이 퍼지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입안 전체의 향이 부서지듯 퍼지는 느낌이네요. 몽지람 정말 너무 맛있네요. 최고의 백주 몽지람과 함께 먹을 요리는 마라소스에 찍어 먹는 마늘빵입니다. 잘 구운 마늘빵을 마라소스에 푹 적시고 메시드 포테이토와 관자, 전복을 올려서 먹으면 되는데요. 생각보다 맛있네요. 마늘 향이 마라소스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는 몰랐습니다. 연콘, 당근, 미니 양배추도 잘 구워져서 메시드 포테이토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만 최고의 백주에는 다소 아쉬웠던 페어링 요리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장향이 나왔습니다. 살짝 간장 맛도 나면서 진득한 향과 맛이 좋은 술이죠. 지난 몽중식에서도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 오랜만에 보니 반가웠습니다. 장향 백주의 특징 중 하나가 짭조름한 간장 맛인데요. 같이 먹는 요리도 간장에 절인 차슈가 나온 점이 재미있네요. 삼겹살 차슈가
백주가 나왔습니다. 쫀득한 지방이 아주 맛있었는데요. 특히 간장 양념이 너무 맛있네요. 개화연은 전체적으로 모든 요리에 소스가 아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 쫀쫀함과 쫀득함은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살코기는 살짝 씹는 식감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의 쫀득함과 고소함이 다소 거친 살코기의 식감도 보완해 주는 것 같네요. 짭조름한 간장 맛의 장양 백주와도 궁합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칵테일이 나왔네요. 백일홍 칵테일이라고 하는데요. 상큼하니 마지막 마무리로 아주 좋았습니다. 데킬라 선라이즈를 오마주한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요리는 샬롯 튀김과 연근 튀김입니다. 샬롯 튀김 위에는 슈토 크림 소스를 올렸는데요. 바삭한 샬롯과 크림 소스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상큼한 백일홍 칵테일과 같이 먹으니 더 맛있네요. 바삭한 연근 튀김도 마무리로 좋았습니다. 마지막 식사와 함께한 술은 겸향형 술인데요. 와, 사실 이 술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다시 가야 하나요? 마지막 식사는 고기 육수 맛이 진한 우육면이 나왔습니다. 홍콩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스지, 아롱사태를 잔뜩 넣어서 만든 고기 육수라고 하네요. 정말 역대급으로 진한 고기 국물이라 앞에 마셨던 백주들이 해장되는 듯합니다. 탄탄하고 탱글한 면발도 아주 맛있네요. 마지막 마무리 식사로 아주 좋았습니다. 구름 같은 드라이 아이스 위에 올려진 블루베리, 딸기 요거트가 마지막 디저트로 나왔습니다. 망고와 아보카도까지 넣었다고 하는데요. 부드럽고 상큼하고 달달한 맛이 마지막 마무리로 아주 좋았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의 백주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었던 개화연의 코스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백주를 음식과 함께 페어링해서 먹을 수 있는 식당은 거의 없을 것 같네요. 그만큼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장점이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중식, 일식 셰프님이 두 분이 있었는데요. 음식은 중식이나 일식에 치우치지 않은 듯한 느낌입니다. 다만 가격대에 비해서는 요리는 다소 아쉬운 느낌인데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코스는 계속해서 바뀔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업장이네요. 백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